자, 이어서 가시죠. 영조의 정책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탕평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탕평이란 인사를 고루 쓴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를 고루 쓰겠다. 첫 번째 교수 발표고 두 번째 갑니다. 쌍거호대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거 7급 기출이라 적어놓으세요. 7급 기출. 쌍거호대 인사정책을 펼쳤다. 노론 인사를 한 사람 등용하면 상대 자리에는 소론을 등용하는 방식. 쌍거호대 방식. 소론과 노론을 골고루 인사를 등용하는 방법을 쌍거호대 방식이라고 한다. 근데 이 쌍거호대 방식이 이게 지금은 이해 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이게 영조인지 정조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영조야. 네, 영조라고. 그 다음에 을사처분. 을사항곡, 신임사를 일으킨 소론 가격파를 축출하고 목호령의 고변으로 사사된 노론 사대신이 있습니다. 이 사대신을 죽거나 처벌된 사람들의 죄를 모두 없애고 그 충절을 포상하는 을사처분을 내렸다. 네. 을사처분. 사대신을 다시 우호하는 정책,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정미항곡 안 하셔도 되고 2인자단 안 하셔도 됩니다. 2인자에는 네. 영조 정권 초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2인자가 난을 일으켰다. 2인자가 난을 일으켰다. 오케이? 물론 2인자를 진압하죠. 그 다음에 영조의 정책, 완론 정책 갑니다. 영조의 완론. 완론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 이거죠. 안론 탕평책과 준론 탕평책을 구분할 수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완자가 부드러울 완자입니다. 관리를 처음 등용할 때 애시당초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르는 사람을 등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부드러울 완자라고. 주로 어떤 애들일까요? 노론 애들이겠죠. 영조 세력은 노론 애들이니까. 오케이. 정조는 준론이에요. 근엄할 준자예요. 근엄할 준자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노론을 등용하기 어렵죠. 그죠? 아니 아버지 죽인 세력을 등용하겠습니까? 주로 네. 소론이라든가 남인이라든가 주로 이런 세력들을 등용하는데 이걸 준론 탕평책이라 불러요. 시험장 갔을 때 이걸 헷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 이름 중에 영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여학생들도 우리 초등학교 다 남녀공학을 다녔을 거라고 보니까 흔히 하나씩 만드세요. 없으면 초등학교 동창 영환이 또 정준이 글자 다 씁니다. 영조의 완농동 정조 때 준론 탕평책. 왜? 시험장 가서 1초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암기가 필요해. 예. 쭉 장황하게 나열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암기가 필요하다. 네, 초등학교 동창 영환이 영조 때 완론 탕평책, 정조 때 준론 탕평책, 영환이 정준이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들 1초 2초 만에 선택지 보자마자 딱 나와야 돼. 장난쳤네. 바로 체크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면 돼.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문제를 1초 2초 만에 풀어낼 수 있어.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것에만 함정 빠지지 않으면 돼. 그죠? 항상 우리가 함정 빠지는 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에 내가 미스테이크 나는 거 되게 많아. 자, 오른쪽 영조의 편찬사 겁니다. 이 편찬사합이, 그죠? 영조도 있고 정조도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틀리는 거야.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또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출판합이야. 편찬사합이 너무 많아. 그 책이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헷갈리면 이제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야. 영조 거 보자는 거야. 중수무원록. 중수 자르면 되겠죠. 중수 자르면 돼. 무원록이랑 무원 볼까요? 누가 죽었어요. 그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해서 원망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야. 원망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 되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일생을 평생 동안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인이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많이 남겠죠. 이건 요즘 말로 치면 현대판 CSI, 과학수사예요. 우리 현재 범죄가 발생돼서 사람이 시신을 발견할 때 CSI 출동합니다. 네. CSI 출동해서 범죄의 사실을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죠. 현대판 CSI다. 자, 보시죠. 법의학서로 세종 때 신주무원록이 애매하고 잘못된 점이 있어 왕의 명으로 증보했다 해서 증수무원록이라고 불러요. 그죠? 무원록은 원래 우리 게 아니라 원나라 시기의 의학서입니다. 즉 CSI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종 때 왔던 것들, 신주무원록이 애매했다. 신주무원록. 새롭게 주석을 달았다. 신자는 새로 신자, 새롭게 해석을 단 무원록이 왔는데 해석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하더라. 증편하자. 그래서 중수무원록이 새롭게 만들어지더라. 이게 세종대왕이고 이게 영조더라. 포인트는 여기죠. 네. 흐름 잡으라고 그래요. 흐름. 처음에 원나라식에 만들었던 무원록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세종대왕 때 새롭게 주석을 달더라. 좀 어려워서 주석을 달아서 해석을 달아서 만들었던 거. 근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증편했다. 중수무원록 영조 때. 요것만 잡으면 돼. 세종과 요것만 잡으면 돼. 세조하고 영조 때 잡으시면 돼. 동국문헌비고. 자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동국문헌비고야. 우리 이 책을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동국문헌비고. 홍봉환이 편찬, 제도, 문물정리 등의 백과사전이다. 백과사전이 들거든. 백과사전이다. 백과사전 말고 또 물어본 게 또 있어요. 봐봐요. 동국 잘라버려요. 동국. 동국은 중국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책이야. 그런데 우리 정조 때 가면 이제 청나라에서 수입한 책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정조 때 수입한 책이 있었는데 동국문헌비고 수입책일 거야. 아니야 이거. 수입한 책 아니에요. 동국이니까 우리나라 편찬이다 뜻이 되는 거예요. 수입책이 아닙니다. 수입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예요. 동국이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백과사전 성격을 띠고 있더라. 속오레이, 속대전, 오레이 속편, 경국대전의 속편. 꼭 기억할 것. 속자 들어간 책들 있죠? 이거 전부 다 용조예요. 용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속보인 임금. 속보인 임금. 첫 번째 아들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하죠. 그죠? 쌀 뒤지 안에 일주일 이상 아주 온열에 떼약 뱉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죽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꿈에 아들이 막 나타나. 그리고 막 슬퍼서 막 울어.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신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속보인 임금 아니야? 죽일 때는 언제 갑자기 울어? 아들 생각나 꿈에 아들이 막 나타났다고? 사도세자 죽이러 난 다음에 속보이지 않아? 속보인 임금. 이렇게 오시면 돼. 속자 들어간 책들 거의 대부분 용조야. 사도세자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우시라고 할게요.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꿈에 나타나서 아들이 막 보고 싶어 막 징징 짜고 막 울어.
아이고 속 보이잖아. 이렇게 오시라. 속자 들어간 책 무조건 이영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영조라 해서 정조라 해서 이러시면 안 돼. 예. 페이지 넘겨주세요. 속병장도설도 마찬가지. 속자 들어간 책 다 영조 거야. 동국지도 이것도 처음에 기출문제다. 동국이니까 우리나라 지도네, 그죠? 네. 정상기가 최초로 축척을 이용해서 만든 지도이다. 이걸 백리척이라 불러. 백리척. 심리는 4km야. 옛날 거리 한 사람 요즘 말로 4km가 심리야. 그럼 100이면 몇 킬로일까? 곱하기 10을 하면 40km가 되겠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서울, 인천. 서울과 인천을 점 하나 찍어놨어요. 백리척이야. 40km 정도 된다고. 그럼 요즘에 내비가 더 정확합니까? 저기 백리척이 더 정확합니까? 백리가 더 정확해요? 그렇죠. 말 진짜 잘못 들었네요. 내비게이션 어떻게 10m 앞에서 쭉쭉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그래서 우리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말 다 안 들어도 내비하고 마누라 말을 들으라고. 그잖아. 맞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 말을 되게 명심하고 살고 있어요. 그죠?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막 되게 심각한데? 선생님이 웃자고 하는 얘기구나. 네. 기억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정상기라는 사람, 동국지도 백리척이다. 훗날 우리 유명한 우리 대덕여지도 있죠. 대덕여지도는 뭐가 될까요? 심리척이에요. 훗날 철종 때 만든 대덕여지도 우리 다 알잖아. 대동여지도. 자, 그럼 어느 지도가 더 정확하지? 그렇지. 대동여지도 후에 나온 지도가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되겠지. 요즘 치면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그죠? 내비게이션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고, 뭐가 새로운 길이 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요즘 길이 훨씬 더, 내비가 요즘 훨씬 더 정확하겠죠. 요건 4km에서 한번 딱 우회전하세요. 쭉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좀 더 편리할 목적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니까. 네. 편리할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시험용으로 가는 거죠. 편리할 목적으로 하니까. 자, 다시 한번. 동국지도 몇 리척? 백리척. 대동여지도 몇 리척? 뭐가 더 정확하다? 심리척이 더 정확하다. 요즘 나온 내비가 더 정확해? 대동여지도 더 정확해? 대동여지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비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10m 앞에서 우회전하고 직진하세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영조시기의 정책 가보겠습니다. 좀 지울까요? 너무 말하죠. 신문고. 신문고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죠. 신문고 보시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 밖에 나가 백성들을 만나 사원과 격전을 통해 억울한 일을 호소하도록 하였다. 이거 태종 때 만들어진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실패한 거 아시죠? 그죠? 실패한 이유는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첫째, 복잡한 절차라고 그랬죠. 첫째, 뭐라고요? 복잡한 절차. 안 적을게요. 여러분들 머리 두셔도 돼요. 복잡한 절차는 뭐냐면 되게 억울한 사람이 신문고를 때리는 거거든. 그럼 신분제 사회에서 되게 신분이 낮거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 억울하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억울하진 않아요. 아니, 영의정이 억울하다고 신문고 때리겠어? 이조 판사가 억울하다고 신문고 때리겠냐고. 끝나는 거지. 왕이 너는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하면 꺼지는 거지. 전하 억울합니다. 신문고 때렸으면 이러진 않아. 대부분 억울한 사람이 신문고를 때린다고. 되게 신분이 낮거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 때린다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절차거든. 자, 제가 미추홀구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미추홀 구청장에게 내가 사인 좀 해주세요. 내가 당신 고소할 거예요. 미추홀 구청장이 미친 새끼 아니냐고 안 해줄 거 아니야. 혹 설령 허가를 받아치더라도 어떻게? 인천시장한테 가서 저기요, 제가 미추홀 구청장이 고소 고발할 겁니다. 왜요? 이 자가 뇌물을 먹고 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인천 광역시장이 그래 사인해 줄까? 안 해준다는 거예요. 혹 설령 사인 받아오더라도 다시
궁궐 앞에 가서 또 문을 또 두들기고 손목을 때려는 얘기죠. 또 문지기 와도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데요. 그게 왜 왔냐고요? 이러지. 진짜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열받잖아요. 아니 북 때리고 왕 만나서 이제 억울함을 좀 풀려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 신고 다시 하고 다시 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반복된 얘기. 몇 번째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짜증나 진짜. 안 하고 말아 씨. 아니 사람이 성질이 이럴 거 아니야 사람이. 그잖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 복잡한 절차를 갖다 보면 이 복잡한 감정과 심정이 폭발해. 열받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 성질하면 어떻게? 에이씨 그만둬 씨. 이런단 말이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패해요. 그런데 다시 영조가 이걸 다시 살려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곧 얘기 뭘까요? 왕이 궁궐에 있으면 잘 몰라. 밖으로 나와야 돼. 즉 왕이 영전조 시기는 왕의 해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왕이 직접 지나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언덕 위에 지붕 위에 돌담 위에 서서 이렇게 왕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본다고 처음 보는 거야. 야, 내가 임영웅 봤다. 내가 BTS 봤다. 이런 꼴이야. 실물 내가 봤지 않아? 막 이런 식이야. 내가 왕 실물 봤다. 왕이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 이렇게 됐고 모자를 내고 옷을 이렇게 입고 용포를 입고 말이야. 진짜 약간 과장돼서 막 얘기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 불러 한자로? 두 글자로. 여러분 시중에 많이 봐. 버스 등에 이런 거 붙하고 다니는 게 있어. 시내버스 말고 뭐 있어? 여행들이 타는 버스를 뭐라 불러? 이걸 관광이라 불러. 빛광자야. 빛을 봤대. 왕을 봤다는 뜻이야. 여기서 우리가 관광버스 관광이라는 유래가 등장해. 왜냐하면 왕은 거의 궁궐 안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구중궁궐 안에 있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무슨 백성들의 민심과 여론을 살펴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인데 신하들이 전해준 말만 딸랑딸랑 먹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조 정조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고 하는 이유가 여론을 듣는 정치, 요즘에 말하는 현재 민심을 파악하는 여론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왕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미어캣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나 미어캣처럼 왕이다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막 언덕 위에 왕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아서 그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북이나 깽가리를 쳐. 북이나 깽가리를 쳐. 저기요, 저 인천에서 왔는데요. 저기요, 저 충청도 홍주에서 왔는데요. 저 강화도에서 왔는데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군수님께서 되게 억울한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신들을, 내신들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종조 시기의 신문고 제도가 되게 활발해집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언로가 열리는 거야. 사람들의 말의 길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조 정조가 되게 높게 평가된 이유가 이거예요. 백성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갑니다. 압수령, 자자형,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사형수에 대해서 재판을 3번 받게 하였다. 가한 형벌을 없앴다는 얘기죠. 균형법 시행. 별표 5개짜리 나왔다. 이 앞전 시간 이미 했어요. 그죠? 네. 군포를 균일하게 했다. 두 필을 한 필로 감해줬다. 그 같은 말을 뭐라 한다? 간포론이라고 하더라. 간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수가 부족해지더라.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보완해야 되겠죠. 보완책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절작, 선무군간포, 잡세, 보세, 염세, 선박세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 요즘 말로 좀 국방비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국방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 나라의 국방력이 필요한데 그게 되게 복잡하더라. 1년에 모든 백성들은 두 필의 포를 옷감을 짜내야 되더라. 돈이야. 우리가 말하는 이 포라고 하는 것은 옷감을 말하는 원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미포전이 다 돈처럼 통용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군포를 내게끔 만들었다. 근데 군포를 짜는데 1년에 두 필 짠 6개월 정도 소요되더라.
농사 짓는 농민이 이거 하려 농사 지으려 너무 힘들다. 지친단 말이야. 그래서 두 필 대신에 한 필로 줄여주더라. 그래서 이걸 간포론이라고 하더라. 그럼 국방에 대한 세수가 부족했다면 보충해야 되겠지. 보충한 방법이 결작이더라. 토지 한 개당 2두의 세금을 더 징수하더라. 그럼 세금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증가된 거야. 그 다음에 선무군간포. 이제 막 양반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 나중에 전쟁이라든가 밀란이 발생했을 경우 차출돼야 되는데 이때 장교로 임명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선무군관. 군사적인 용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결작, 선무군간포, 그 다음에 잡세, 어세연, 선박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더라. 원래 저것은 호주에서 재정 수입으로 했던 것들인데요. 병조 예산이 부족하니까 병조 예산으로 끌어당겼다 보시면 돼요. 어세, 염세, 선박세, 선무군간포, 결작. 이해 가셨죠? 이것은 선생님 별표 5개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내년 시험 보시는 분은 이건 무조건 나온다. 작년에 제가 대동법 나올 겁니다 찍었잖아요. 나왔잖아요, 올해. 그럼 내년에 이거 나올 거예요. 균형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통째로 잡아야 돼요. 자, 다시 봐봐. 중요하니까. 모든 백성들은 국방비로 옷감을 국방비를 내야 한다고. 그걸 군포라고 한다고. 군필을 몇 필 냈다고요? 1년에 2필이야. 이거 2필 짜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요? 6개월 걸린다고. 빠른 사람이 5개월이겠지. 그럼 농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언제 농사 짓냐고. 이거 짜고 있다면. 이걸 누가 봤다고? 영조가 세자시기에, 그죠? 세자시기에 밖에 살면서 백성들의 삶을 보고 알았던 정보들을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민심을 반영한 게 균역법이다. 모든 사람에게 2필을 한 필로 균일하게 내게끔 하자. 그래서 균역법이야. 국방비를 2필에서 한 필로 내게끔 하자. 이거예요. 다른 말로 포를 감해줬다. 간포론이라 하더라. 간포론을 하게 됐더니 세수가 부족해지더라. 부족한 부분, 요즘 말로 뻥클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렇게 메꾸더라. 이렇게 나오든 결국은 균역법이야. 이걸 모르고 내년 시험장에 간다? 바보 천치지. 나올 것은 다 예상해 줬잖아. 앞으로도 모의고사 수없이 볼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끊임없이 이 얘기를 계속 되새길 거야. 계속 되새길 거야. 질리도록 봐야 돼, 질리도록. 세금을 내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총 조, 용조 3가지가 있더라. 재료의 조는 뭐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주로 세금 걷어가는 걸 얘기하더라. 여기서 핵심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세종대왕 시작했던 공법이더라. 공법이 실패하기 때문에 인조 때 영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 2개 꼭 잡아야 돼.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이 공법과 영정법이야. 이게 너무 많이 나왔다. 세종 때 연분구동법, 전분융두법 안 나올 것 같아. 이것은 너무 많이 나왔어. 실패했잖아. 물려받은 게 뭐다고? 토지 한결당 사도를 픽스시키는 거야. 출발은 6도로 출발했지만 4도로 고정시키는 거야. 토지 한결당. 그럼 저 사대부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한다니까. 거기 늘면 안 돼. 여기는 사대부들 땅 많은 사람은 눈치 보잖아. 풍요에 따라서 토지 비옥자를 내기 때문에 눈치 보잖아. 공무원 가죠. 저기 우리 흉년이야, 흉년. 좀 세금 적게 내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근데 여기 뭐야? 무조건 토지 한 개를 사도록 고정시키면 어때? 최하급이잖아. 공법에서. 이거 바로 실시된다고. 바로 실시돼. 사대부들이 또는 지주들이 땅 많이 가진 사람, 세금 적게 내라고? 당연히 빨리빨리 내려고 하지. 그잖아. 대신에 여기, 핵심 여기 대동법이잖아. 대동법을 전국 실시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 100년 걸렸다고, 100년. 저기 가르치면 한 세기가 걸린 거라고. 왜? 누가 반대하기 때문에? 땅 많이 가진 지주들이 반대하니까. 아니, 땅 많이 가진 세금 많이 내게 하는 게 대동법이잖아. 근데 영정법은 그냥 많든 적든 간에
균일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좋아하지. 이거 100년 걸리면 뭐라고? 이거 가지고도 말장난쳐. 시험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개정법은 강해군부터 시작해서 숙종 때까지 전국 실시하는데 1년이 걸렸다. 1년이 몇 년 걸렸다고? 또는 1세기 걸렸다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1세기와 1년 구분 못하는 사람 없잖아, 우리가. 그죠? 한 세기는 100년이니까 100년 걸린 거지. 1세기에 걸렸다, 한 세기에 걸렸다, 맞지. 100년이 걸렸다, 맞지. 1년이 걸렸다, 틀린지. 1년은 바로 실시하니까 영적부역이 돼야 되겠지. 이런 조그만 디테일한 말장난에 획 넘어가가지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나 이거 잘못 봐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나한테 울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 해결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는 선생님 해결해 주죠. 근데 시험장 가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다뤄봐야 돼. 모의고사 무조건 많이 다뤄봐야 돼. 여러분들 기출도 무조건 많이 다뤄봐야 돼. 아, 함장 여기서 파는구나.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이것 때문에 계속 선생님이 이거 강조하셨구나. 지겹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조용 끊임없이 하는 거야. 얘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다시요. 수성유눔. 수도방일리에 서울의 부유한 시민을 주축으로 체계를 개편, 방위 분담을 요구,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층 세 군영이 도성을 나누어 방어하는 체제를 갖춰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성유. 수성 자르시면 돼요. 수성. 유눔은 왕이 발표한 걸 유눔이라고, 직접 발표한 걸 유눔이라고. 수성은 우리 서울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선조 때 임진왜란때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많았어요. 고위 관료들, 왕부터 도망갔어요.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서울 시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가져왔다고. 일본 애구들에 의해서. 되게 서울의 민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1로 삼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실이 뭔가 정책을 펼치면 서울 시민들이 믿지 않으려고 해. 그러다 말겠지. 저 자식들 전쟁하면 도망가겠지. 언제처럼, 임진왜란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울을 꼭 지킬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군대 서울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막 이런 얘기하는, 세금도 국방이 좀 많이 내주시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청계천 준설 갑니다. 홍수 문제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왕도와 상업도시로 변모하겠다. 이거 이명박 정부 때 한번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울시장을 먼저 했거든요. 서울시장 정책 중에 하나가 청계천 준설이에요. 청계천을 옛날에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청계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물이 흐르는데 위에는 차들이 다니는 거야. 밑에 좋은 물이 아니라 막 오물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청계천 지나가면 오물물이 그 냄새가 밖으로 중간중간에 스며 막 나와요. 막 그 아주 안 좋은 냄새들이 막 스며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청계천을 가다 보면 어우, 저기 나 못 가겠어. 막 역겨운 냄새들이 스멀스멀 막 올라오니까. 그 서울시장 시기에 이걸 복개공사였던 그 콘크리트 있잖아.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그걸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서울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상징처럼 돼서 많은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청계천을 가서 봐. 청계천 가가지고 양말 벗고 발을 한번 담가보는 게 일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명박 정권 때. 왜? 이영조 때 청계천 준설했거든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영조 때가 봐봐요. 우리가 영종조 시기를 봐봐봐. 야, 시간이 미치겠다, 이거. 막 하이라이트 가고 있는데 시간은 다 가고온다. 우리 2시에 밥 먹을까? 오씨, 논스톱 갈 수 있지. 우리 맘이잖아. 배고파 죽을 사람 죽는 거고, 거기서 그냥. 멀쩡한 사람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 하면 되는 거잖아. 안 돼? 알았어. 영종조 시기 봐봐. 네. 영종조 시기는 우리나라에 상업이 되게 발전된 시기예요. 상업이 발전된 시기예요. 돈이 막 돌고 도는 시기예요. 돈이 잘 회전된 시기예요. 다른 말로 영종조 시기를 르네상스 시기라 불러요. 르네상스란 말 우리말로 의역하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쓰는 용어 아닙니다. 부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세계 잘 나간 나라가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조선 전기니까.
태종하고 세종대왕 시기에 제일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미끄러졌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시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선의 르네상스 하면 영종조 시기에 부흥된 시기였다. 그죠? 상업이 발전하고 농업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세금 제도들이 정비되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체제들이 막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약간의 막 형편없던 뭐 중구난방이었던 것들이 약간씩 시스템화되고 체계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종조 시기예요. 자, 청계천 봅니다. 청계천이 막 오물들이 그 다음에 모래와 흙으로 이렇게 깊어야 할 그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물들이 여기에 토사가 다 쌓여서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이렇게 범람해 나간다는 거야. 그럼 이 범람회가 뭐가 있냐면 요 주변에 청계천 주변 요 주변에 봐봐요. 하삼도 사람들이 대거 상경하게 돼요. 왜? 르네상스 시대 옆집 동네 아저씨가 서울 갔는데 떼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럼 옆집 동네 아저씨도 갔는데 서울 떼돈 벌었다는 얘기야. 막 소문이 막 들어온 거야. 나는 시골에 사는데 너무 형편없이 살고 나는 돈벌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까? 아주 미래가 불투명한데 나에게 하나의 빛이 딱 들어온 거지. 야, 그러면 우리도 가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하삼도 포함한 이북 지방의 사람들 상당수가 서울을 향해서 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돈을 많이 벌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잠자리 해결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가장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가나 봤더니 청계천 요 주변에 움막집을 짓고 거덕대기 하나 놓고 그냥 숙면을 취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금년 여름처럼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되게 이게 범람해서 이 주변에 살는 사람들 상당수 많이 죽음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게 됐어요. 이 소식이 영조에게 귀에 들어갔어요. 야, 이참에 민심도 살리고 일한 싹을 그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청계천 준설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즉 준설이라는 말은 뭐죠? 그 안에 쌓여있는 모래와 흙을 밖으로 꺼내고 정상적인 물이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지방국도 차 몰고 다니다 보면 준설하천 써졌어요. 편말 붙어있다고. 혹시 여러분 나중에 국도를 가다 보면 준설하천 써진 게 있어. 봐. 그러면 아, 저게 모래가 토사가 많이 쌓여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가끔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흙을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퍼냈다는 뜻이야, 거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래가 쌓여서 퇴적층이 쌓일 수 있는 거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돼.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준설 하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물이 요즘 비가 많이 왔을 때 태풍처럼 비바람 많이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물이 그냥 쭉 가면 피해 안 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토사가 쌓이면 어떻게 그대로 넘쳐가요. 민가가 됐든 우리의 농작물이 피해가 엄청나게 올 수 있다는 얘기. 똑같아. 청계 주변에 사는 사람 전부 다 살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매일매일 일당을 지급했어. 일당을 지급했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겠지. 돈이 돌고 돌아. 돈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 일할 노동력들 쓰기도 하고 일종의 무슨 정책이죠? 이거 무슨 정책이라고 불러? 우리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국과 전국의 모든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이라면 경제가 바닥이 났다는 얘기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부에서 직접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 부분에 수익금이 생기면 그걸 그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다시 주는 정책을 뭐라고 불러요? 예? 예? 무슨 얘기예요? 공공근로요? 아니, 요즘 그런 말 안 쓰는데? 아, 요즘 쓰나요? 예? 예, 한 사람 나왔네요. 뉴딜 정책이라 불러요. 아, 그러게 맞죠. 선생님 물어보는 말은 뉴딜 정책이에요. 맞는 걸 하죠, 뭐. 네. 뉴딜 정책이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가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자금을 투자해서 노동력을 고용하고 노동력을 그만큼 지출해 주는 거야.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노동력을 하고 가치를 인정받은 그 돈을 가지고 노동자가 다시 소비해서 돈이 돌려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하지만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
뉴딜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판 뉴딜 정책이 청계천 준설공사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 청계천 준설공사 2부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